자,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뉴스민의 김보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민 김보영 기자입니다. 그래요. 기자님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노동조합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네. 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농기계 기어펌프 회사 이야기입니다. 네. 이 조양과 자회사인 한울기공 얘긴데요. 이 자회사까지 합쳐서 전 직원이 29명 정도인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네요. 네,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지난 5월에 이들이 파업을 시작했고 네. 103일간 파업을 지속한 다음에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요. 네. 이 최근에 또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하고 네.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작은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야, 근데 이렇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고 작은 회사일수록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파업부터 노동조합 결성까지 네네. 된 걸까요? 그 노동조합을 만들 때부터 해서 좀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년 8월에 조영하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을 해요. 이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회사 측에 뭐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협약 위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에도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탄압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2일에 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파업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인 3일에 이제 회사가 직장 폐쇄를 공고해요. 단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어휴, 예.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직장 폐쇄가 혹시 뭔지 모르실까봐 제가 간단히 찾아왔는데 이 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응해서 사측이 방어적으로 꺼내드는 카드인데요. 이 방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요때는 조양한울 같은 경우는 좀 미리 계획된 직장 폐쇄라고 노동조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게 이 파업 전에 협력업체에 이 직장 폐쇄나 사업 운영 중단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요. 실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기사에 실었고 또 쟁의 행위가 시작된 직후에 바로 직장 폐쇄를 강행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제 불법 직장 폐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여러 이제 긴 시간들을 보내다가 103일간의 파업을 이후에 이제 파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이었는데 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유급 순환 휴직을 파업 직후에 바로 시작을 해요. 유급 순환 휴직이라면 돈은 줄 테니까 쉬어라는 거네요. 네. 임금의 전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겠죠.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떨어졌다. 뭐 매출이 줄었다. 네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이를 근거로 들었는데 3개월을 얘기했는데 그게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 유급 순환 휴직 을 이제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런 게 문제예요. 비조합원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손기백 노동조합 분회장을 이제 이달 9일에 또 절도, 재물 손괴, 업무 방해 사유로 해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 처분에 대해서 이제 손 분회장이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게 해고 유지 처분이 났고요.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제가 풀어드릴 부분은 이제 직장 폐쇄 같은 경우에 실익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결의를 하고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교섭을 해야 돼요. 교섭을. 이제 그쵸. 원래는 이제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들이 뭉쳐서 파업을 하는 건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의 테이블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섭이 좀 진행이 되다가 이게 너무 파업이 장기화되고 혹은 뭐 너무 거칠어지고 막 회사의 물건이 다 부서지고 이러면 이제 방어적으로 이러면 이제 오히려 회사가 약자가 된다. 협상력이 약자가 됐을 때 방어적 측면에서 이제 직장 폐쇄. 그렇게 되면은 뭐 직장은 어차피 안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폐쇄의 실익은 이제 급여를 안 줘도 되는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거죠.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법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선제적 직장 폐쇄는 절대 안 된다. 쟁의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기울어져서 오히려 회사가 약자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최후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파업하자마자 바로 하는 거는 돈 안 줘. 월급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파업하고 싶으면 너네들이 돈 벌어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이름의 탄압이 되는 건데 하루 만에 이렇게 직장 폐쇄를 하는 거는 그렇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거는 너무 좀 노골적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뒤에 일어나는 유급순환휴직 뭐 이게 지금 말이죠. 비노조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조합원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노조 활동을 가지고 하는 보복 행위가 되는 거고 이게 부당 노동 행위가 될 여지가 상당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매출이 떨어졌다? 그게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건가 그러면. 네. 노동조합이 생겨서 매출이 떨어졌다. 네. 이게 계속 맞는지 저도 회사 매출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래 이제 표가 영상에 나갈 텐데요. 네. 제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충 이런 흐름으로 매출이 좀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매출액이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22년 연말 기준까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20년 코로나19 시국에 10억을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실적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특수를 좀 맞았다고 하거든요. 농기계가 이제 수출량도 늘고 하면서 농기계 부품 회사니까 같이 이제 물량이 많이 늘었던 건데 막상 그 코로나 시국 몇 년 사이를 회고하는 직원들은 인터뷰를 해보니 이 회사가 추가 채용을 하거나 혹은 잔업을 시키는 식으로 늘어난 물량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업무 강도를 늘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1시간에 10개를 만들던 걸 13개, 14개 만들도록 이렇게 생산 계획이 내려오면 직원들이 그거를 이제 쳐내야 하는 식으로 현장에 굴러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좀 막무가내로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야죠. 직원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먹히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고 그래서 무리해서 해내면 그게 또 기본값이 되고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돼서 이 당시에는 제가 너무 길어서 앞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금속노조를 가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금속노조를 가입을 했다가 회사에서 도저히 그러니까 사측이 도저히 이거를 반영을 안 해주니 말이 먹히지 않으니 기업노조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기업노조로 전환을 했을 시점이 코로나 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나와서 그 회사만의 노조가 된 거죠. 그렇죠. 개별 노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업 노조를 하면 좀 더 이게 회사랑 원만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되니 기업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합원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금속노조에 지난해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산별 노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도 종류가 막 있는데 말이죠. 이제 그런 작은 회사가 작은 단위의 노조를 설립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이제 노조는 이제 뭉쳐서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건데 그쵸. 뭉친 단위 자체가 약소하면은 힘이 약소한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근로자 10명 있는 회사에서 노조를 뭐 설립을 하면 한 노조원 8명이다. 그럼 노조 총회한다 이러면 그 회사에서 너네들 일하라고 뭐해? 막 이렇게 고함칠 수도 있고 말이죠. 그쵸. 이게 뭐 도대체가 힘이 안 생긴다. 근데 이제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소속이 되게 되면은 그 노조의 조직력이라든지 또 지부장 뭐 이런 사람들 주위 상급 지부의 어떤 힘도 빌리고 자금력도 빌릴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쵸. 조금 낫다. 그쵸. 근데 그러니 회사는 더 싫어하는 거죠 그걸. 그쵸. 싫어할 수밖에. 아 그렇게 왔다 갔다 좀 하는 일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말이죠. 노동조합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유급순환휴직의 필요성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네요. 근데 이제 파업이나 뭐 쟁행위는 올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의 매출 수준을 사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서 그건 떨어졌겠죠, 물론.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노동조합 말로는 코로나 시국에 어떤 특수가 있었던 거고 코로나가 이제 올해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물량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걸 노동조합 탓이라고 하면서 순환휴직을 돌린다는 거죠. 이런 거 법적 쟁점 들어가면은 뭐 노조가 구체적으로 뭐 태업을 했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해서 하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뭐 생산량이 줄었다, 매출이 적었다 이런 주장하면 사업주들 골로 갑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안타깝네요. 실제로 법적 분쟁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법적 분쟁도 많이 걸려 있어서 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노동조합 파업 과정에서도 여러 법적 분쟁이 진행이 됐고요. 이게 사측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합
노동조합 분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절도 아까 뭐 얘기 나온 네, 형사 고소를 했는데 음.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형사 고소를 해놨는데 이게 검찰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해고 사유로 딱 했겠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기계가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절도해서 뭐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뭐 이런 혐의인데. 네. 뭐 그렇고요. 또 노동조합은 요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했고 7월에 노동청이 요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의견 사건 송치를 했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파업이 진행 중이던 시기인데 9월에 이 조양한울 분회가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뭐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제 달성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간단히 소개드리면 대표이사가 며느리 등 이제 본인 가족들을 이사 사내이사로 올려놓고 정작 출근은 안 하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는 나갔다 이런 혐의입니다. 네. 네네.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지금 얽혀 있다 보니 사실 분회장을 해고한 건도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거를 근거로 마침 이 시점에 분회장을 해고한다는 게 사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압박이잖아요. 그렇죠. 압박으로 느끼면서 이거 계속 투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죠. 파업은 끝났지만. 늘 참 이럴 때 이제 보면 본보기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고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뭐 일종의 어떤 변혁이 예고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과거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물리는 거죠. 특히 노조의 뭐 이렇게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100여일간 파업을 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생긴 손해가 이만큼 된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아주 뭐 수십억의 뭐 가압류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 개인 재산에 그렇게 가압류를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무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뭐 통과가 돼서 어쨌든 뭐 미약하나마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자 합니다만은 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서 뭐 하여튼 귀추가 또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어쨌든 오늘 근데 이 주제의 가장 핵심은 작은 회사에서 노조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충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의 작은 회사일수록 노조가 적은 건 맞는 거죠. 네, 그게 통계도 제가 찾아왔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통계로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살펴보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300명 이상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46%입니다. 많이 늘었네. 예, 네, 많이 점점 늘어서 이제 많이 늘었는데, 근데 30명 미만의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0.2%입니다. 0.2%. 일단 만들기부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저희가 오늘 계속 조양한울 분해의 이야기를 했지만 만들고 나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사실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어떤 전형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파업 과정에도 취재를 하면서 노동청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조사 기간이 사실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긴 시간인데 이걸 기다리면서의 어떤 힘듦이나 당연히 뭐 가족의 이제 어려움도 있을 거고 생계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조합원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노동조합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뭘까? 전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로 할까?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말이죠. 네. 회사는 그리고 뭐 고용주는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 근로자들은 몇 달 급여를 못 받으면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체력전으로 항상 우리나라를 보면은 체력전으로 가가지고 좋다 한번 싸워보자 이래서 5개월 6개월 뭐 법적 투쟁 막 하다 보면 막 2년 3년 막 해고 법적 투쟁 이런 거 쌍용자동차 이런 게 가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진이나 뭐 주주나 이런 사람들 물론 손해는 보겠으나 굶어 죽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러나 근로자들은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진다. 그럼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맞아요.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아닌가? 그래서 이제 노조가 있어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노조가 없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조직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과연 회사를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노조에 대한 인식이 그죠? 별로 안 좋아서 맞아요. 예, 작은 회사에서 만약에 노조 만들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대체 그 대표라는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길래 회사에 노조 생길 때까지 뭐 한 거야? 아,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대구가 이 백인이야 소규모 사업장이 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속노조에서 낸 리포트나 이런 걸 봐도 대구가 이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조직이 많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만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건데 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 뭐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한다거나 작업 중지권 사용이 어렵다거나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로기준법, 노동법,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들이 지켜지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요. 뭔가 노동법이 바뀌게 되면 회사에 부담이 생기는 법이 생기면은 꼭 보면 점진적 시행이에요. 점진적 시행. 너무 그쵸. 회사에 부담이 가니까 그러면은 큰 회사부터 한다. 작은 회사일수록 경영 사정이 뭐 열악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적은 회사들은 좀 나중에 뭐 5년 뒤 적용. 큰 대기업 먼저 적용. 그런데 산재만 봐도 작은 회사에서 산재가 더 발생하지. 큰 회사보다는 열악한 회사에서 더 사고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사실은 노동자의 보호가 더 필요한 곳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법의 보호는 항상 보면 작은 회사가 후순위로 밀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말이죠. 이 노조를 죄악시할 게 아니라 작은 사업장에서 노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영상도 막 만들고 말이죠.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만드는 뭐 길라잡이 A to Z 이래가지고 스스로 뭐 노무사 안 통하고도 노동조합 쉽게 신고하고 설립 신고하고 뭐 법적 쟁점은 뭐가 있고 이런 거 그런 걸 해서 국가가 노동조합을 더 만들어지도록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여간 노조는 뭐 무조건 죄악시하니까. 맞아요. 또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게 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네. 대표이사의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표이사의 사고나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게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노동조합에 주다 보니까 사실 조양하늘도 비슷한 부분인데 제가 최일영 그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 네. 지역지회 지회장이랑 통화를 했을 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장 규모가 크고 특히 이제 전문 경영인이 있으면 오히려 노동법을 잘 준수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이 사업장이 작으면 대표가 회사가 내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니 노동조합은 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도 크고 심지어 벌금을 내더라도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일반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부당 노동 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다 처벌 대상이에요. 처벌 대상. 지금 범죄로 돼 있어요. 범죄. 근데 참 우리나라는 범죄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인상이 다른 게 길 가다가 사람 강도하고 이런 거는 때려 죽일 놈을 생각하면서 부당 노동 행위 이런 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 경력 있는 거는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회사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근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죠. 벌금을 당연히. 내면 된다거나. 네.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것도 말이죠. 그쵸. 아니 뭐 회사 운영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범죄인데 이런 인식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기자님 하여튼 이 소식 준비하시고 뉴스레터도 쓰시고 하면서 네. 기자님 나름대로의 소회랄까? 뭐 마지막으로 짧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100일 넘는 파업 기간 동안도 취재를 하고 했지만 네. 조합원들 인터뷰도 되게 많이 진행을 했어요. 노동조합 사무실 찾아가서 하고 했는데 회사를 막 20년 넘게 다니시고 올해 근속연수가 다들 비교적 평균 근속연수가 높으세요. 네. 15년 이상 뭐 이러신데 회사를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제 회사 대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조가 물러서지 않는 한 폐업도 불사하겠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창업자의 각오다. 회사 없는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직원들한테 보낸 입장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장차가 어디서 오는 걸까? 어쨌든 회사를 사랑하는 건 똑같을 텐데. 그래서 이 회사를 사랑하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회사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사측에서 대표이사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네. 사측에서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계속 이런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취재를 네. 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파업 기간 동안 찾아간 곳이 노동청, 이제 경찰서 앞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 네. 그래서 이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보호가 안 되고 그러니까 특별 근로감독이나 이렇게 좀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안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한편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의 이 과정도 열심히 취재를 해서 네, 저는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 작은 회사에서 노조가 조직되면 어떤 이점이 있고 그런 그쵸. 것들이 선례가 돼가지고 지역에 그쵸.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걸 또 오히려 이제 알림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뉴스맨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김보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